안녕 폭스바겐. 아우디 살래? 폭스바겐 살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인 투아렉입니다. 투아렉은 2002년 1세대 모델을 출시로 지금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국내에는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24년 8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아렉 하면은 뭔가 다른 브랜드 SUV 대비 조금 더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이번에 나온 투아렉 같은 경우엔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페이톤이 단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폭스바겐 브랜드 내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전면 디자인입니다. 대형 SUV답게 정말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면부 디자인인데요.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 투아렉 3세대 모델과 그렇게 큰 디자인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냐, 바로 이 밑에 쪽에 범퍼의 하단에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차량이 스포티해졌고요. 그리고 라이트 밑에 쪽부터 그린을 쭉 가로지르는 저 라이트 스트립이 투아렉의 존재감을 조금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린을 가로지르는 이 크롬 바들, 그리고 이 밑에 쪽 크롬으로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범퍼 하단에 있는 저 가로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폭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웅장함과 고급스러움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IQ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요. HD 매트릭스 기능을 지원해서 실제로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데요. 기능상으로도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폭스바겐 최초로 적용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이걸 잘 체감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밤에 좀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주변 상황 물론 밝습니다. 주변 상황이 물론 밝은 상황인데도 앞쪽에 지금 라이트가 굉장히 밝게 주변을 잘 비춰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라이트를 이렇게 오토로 변경을 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빛을 이용해서 거의 에스코트를 해주는 것처럼 정말 밝게 도로를 비춰줍니다. 범퍼 하단 쪽은 꽤나 많이 깎아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깎아 놓아서 오프로드나 아니면 험지를 갈 때에도 진입각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전장은 4880mm 이고요. 그리고 전폭은 1985mm, 그리고 전고는 1685mm에, 그리고 휠베이스가 2899mm입니다. 이 사이즈로 볼 수 있듯이 이 차는 사이즈가 꽤나 큰 준대형 SUV입니다. BMW의 X5나 아니면 벤츠의 GLE, 그리고 렉서스의 RX 등과 같은 그리고 아우디의 Q7과도 같은 급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투아렉은 폭스바겐 그룹의 MLB 에보 플랫폼에 설계가 되었는데요.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아우디의 Q8이나 포르쉐의 카이엔, 그리고 벤틀리의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MLB 에보 플랫폼을 이용한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출시가 된 차량입니다. 본네트 디자인도 그냥 단순히 평평하게 디자인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넣어 놓았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추가를 해 놓아서 지금처럼 빛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음영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 이쪽 헤드램프 쪽에서 연결되는 이 캐릭터 라인은 쭉 따라가다가 윈도우 몰딩 쪽으로 이렇게 합쳐지고요. 차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캐릭터 라인은 도어를 따라서 뒤쪽 핸더 그리고 라이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도어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곡을 주어서 심심하지 않게 좀 디자인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어 하단부도 차체의 색상과 동일하게 좀 페인트 칠을 해놔서 확실히 고급 SUV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 몰딩은 깔끔하게 크롬으로 마감하였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루프레일도 같은 크롬으로 마감하여 깔끔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레일은 뭐 따로 기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루프 로드 센서가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SUV다 보니까 뭐 굉장히 활용성도 높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위쪽에 루프박스나 아니면 짐을 싣고 다니는 일이 많을 텐데요. 짐을 실었을 때에도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차체의 주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짐을 실은 상황에서는 차체의 거동을 차가 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승차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주셨지만 출고 타이어는 이렇게 윈터 타이어는 아닙니다. 휠의 디자인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랑은 굉장히 조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휠 안쪽으로 보이는 브레이크 캘리퍼에는 아무런 각인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기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형상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중앙 쪽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램프를 일자로 이어놓은 모습이 꽤나 큰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위쪽에는 이렇게 스포일러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쪽은 또 검정색으로 디자인을 마감을 하여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범퍼 하단부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파츠를 붙여 놓아서 조금 더 터프한 SUV의 느낌을 내주고 있고요. 배기구는 실제로 배기 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는 이렇게 차체 하단부까지 넓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차량이 오염이 되었을 때에도 탑승자에게 오염물이 묻지 않고 쾌적하게 탑승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도어를 열 때 이 도어의 느낌이 굉장히 묵직해서 뭔가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든든한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시트는 에르고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가운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전동식으로 럼버 서포트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시트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시트에 적용된 이 소재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실제로 가죽의 이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시트임에도 화이트 색상으로 파이핑이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을 지원하고요. 실제로 시트에 앉았을 때에도 이 가죽의 부드러움이 제 몸으로 전부 다 전달이 잘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시트의 형상이 사이드 볼스터 쪽이랑 허벅지 쪽은 일단 조금 단단하게 잘 받쳐줘요. 근데 그러면서도 쿠셔닝이 굉장히 좋아서 이 시트 오래 앉아 있어도 굉장히 몸이 편안합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트는 이렇게 통풍 기능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12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클래식하게 양쪽에 RPM과 속도 게이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띄우고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지도를 띄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차량 상태를 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좀 정보를 네,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네, 이렇게 원형의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는데요. 크기도 적당하고 림의 두께도 네, 손으로 잡았을 때 좀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보시면은 네,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과 미디어나 아니면 기타 스티어링 휠 열선 같은 네, 이런 기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은 네, 이렇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네, 기능을 수행하려면은 네, 이렇게 세게 눌러서 햅틱 기능도 지원해서 터치임에도 뭐 크게 사용에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오작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제가 이렇게 뭐 보고 싶은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각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양쪽 모두 제가 원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커버에는 바뀐 지가 좀 되긴 했지만 네, 신형 폭스바겐 마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연히 센터 디스플레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15인치의 네,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네, 운전자가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을 네, 터치하지 않아도 손을 가까이만 가져가면은 네, 제스처를 인식해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스처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넘기면은 넘어가기는 하는데 BMW처럼 인식률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물리 버튼이 전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열선 기능, 통풍 기능, 그리고 공조 기능 조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간단한 바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조 기능은 네, 이렇게 공조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세세하게 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조 기능에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바람 방향이 나와 있길래 테슬라처럼 뭐 이게 조작이 가능한가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이렇게 블레이드를 이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서도 뒷좌석에 공조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코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네, 뭐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네, 바람이 따로 나오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왼쪽으로는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네, 이렇게 제공합니다. 네, 뭐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도록 네, 간단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차량 내기 버튼, 그리고 네, 오토 스타트 스탑 버튼, 성해 제거 기능도 네, 이렇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은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굉장히 좀 큼직하고 네, 그리고 메뉴 자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뭐 당연히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어디에서 어떤 메뉴를 찾아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이게 좀 적응이 되고 나니까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진 않는데 네, 제가 라이트를 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네,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제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위쪽과 그리고 이 라인에 들어가 있는 네, 두 가지 디테일이 보이실 텐데요. 이 구성을 제가
따로따로 색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쪽 위쪽이랑 홈버튼 색상도 같이 변화하시는 게 보일 텐데요. 네, 이는 계기판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됩니다. 총 30가지 색상으로 선택을 각각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기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라이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도 따로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라이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했을 때에도 뭐 따로 남는 공간 없이 이 디스플레이를 전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덴마크의 다인 오디오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은 오디오 사운드는 일단은 음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출력도 좋은 편인데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오디오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가 다소 특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커버를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아울렛과 C타입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된 이 우드 트림이 꽤나 고급스러우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지금 보시면은 스티칭도 잘 들어가 있고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지만 소재 자체는 고급스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의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기어 시프트 레버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엔진 시동 버튼, 그리고 비상등이 이쪽에 있는데 뭐 사용하는데 크게 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오프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누르면 바로 꺼지기 때문에 이건 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쪽에 있는 건 볼륨 조절 다이얼입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컵홀더 사이에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뭐 스마트키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짐을 넣을 때도 좀 활용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다이얼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쪽에 있는 건 주행 모드 변경 다이얼이고요. 실제로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쪽에 있는 다이얼은 바로 차고 조절 다이얼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차고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에는 차체를 낮춰서 고속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험지를 간다던가 아니면 오프로드를 갈 때는 차고를 높여서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콘솔 박스 안쪽 공간도 꽤나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C타입 아울렛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다른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 차량들, 다른 아우디 계열 차량들을 타보면은 이쪽 팔걸이를 제가 원하는 높이로 설정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좀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그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글로브 박스도 꽤나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도어 포켓도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내 거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키가 179 정도인데요.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한 뼘 조금 안 드는 공간이 남습니다. 무릎 공간뿐만 아니라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가장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가장 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서 앉으면 네, 시트의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뒷좌석 또한 네, 그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뒷좌석 중앙에는 이렇게 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단 자체도 좀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사실 편한 건 아니지만 뭐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성인이시라면은 발 공간이 지금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앉으면 또 괜찮네요. 지금 앉아있는 자세 정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위쪽에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그리고 창문도 큼직큼직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선쉐이드도 이렇게 수동식으로 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필러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또 따로 있어서 네, 뒷좌석도 쾌적한 네, 주행이 가능하겠네요. 포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쪽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뒷좌석 열선 기능 당연히 제공합니다. 네, 트렁크도 지금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어렉은 기본적으로 810L의 트렁크 적재 용량을 자랑하고요. 지금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네,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이 차량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다 보니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트렁크의 입구를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의 입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이렇게 뒷좌석을 접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레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장바구니 같은 간단한 짐을 걸 수 있게 이렇게 고리도 마련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시트를 폴딩하면 네, 무려 1800m의 공간을 제공해서 네, 이렇게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적재 용량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굉장히 많은 짐이 실려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번 시승을 하면서 네, 제가 매년 해왔던 네, 현물 기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은 상황임에도 승차감이 어때요? 좋아요. 우선은 서울에 있는 보육원을 한 곳 들려서 네, 뒤에 있는 현물 좀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보육원 한 곳을 네, 추가로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짐을 좀 내리고 네, 시승기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도와줄 마음은 좀 없는 거야? 네, 이제 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 일정을 마치고 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폭스바겐 투어렉은 국내에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도 3000cc V6 네,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된 네, 디젤 모델입니다. 네, 이 차량은 최고 출력 286마력에 최대 토크 61.2kgm의 성능을 냅니다. 사실 저는 디젤 차량을 뭐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디젤 모델을 시승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사실 제가 디젤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네, 바로 진동과 소음입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이 투어렉은 네, V6 엔진이 굉장히 정숙합니다. 밖에서 들었을 때는 진동과 소음이 그래도 네,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다소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내는 일단 방음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네, 진동과 소음이 정말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어렉의 윈도우는 네,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께 자체가 두껍고 그리고 방음 수준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 차를 받아서 네, 4일 동안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의 앞에 보시는 것처럼 530km 가까이 네, 차량을 주행했습니다. 주행을 하며 느껴지는 네, 이 낮은 RPM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최대 토크는 가솔린 모델과는 조금 다른 운전의 재미를 만들어줍니다. 낮은 RPM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솔린 모델들보다도 네, 더 호쾌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286마력의 최고 출력과 61.2kgm의 최대 토크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에도 정말 전혀 모자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제가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꾸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꾸면 미션까지 스포츠 미션 모드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주행 모드를 이렇게 바꿨을 때 네, 가속감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또 V6 엔진이 장착되었다 보니까 이 엔진의 회전 질감도 네, 굉장히 부드럽고 네, 쾌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바로 승차감인데요. 네, 지금까지 일반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네,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승차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부드럽고요. 그리고 요철이나 아니면은 뭐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뭐 속도를 꽤나 빠르게 넘었을 때에도 굉장히 충격 흡수를 잘 해주더라고요. 방지턱을 지금 제가 시승하는 동안 네, 정말 수없이 넘었을 텐데 네, 그때마다 정말 두려움 없이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또 차량 뒤쪽에는 네, 저랑 같이 기부를 다녀온 친구가 앉아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뒤에서 거의 코를 골면서 네, 자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좌석의 승차감 뿐만 아니라 뒷좌석의 승차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네, 저도 타봤는데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밀리카를 찾으신다면은 네, 투아렉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네, 승차감의 차이도 굉장히 극명하게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모드에서 부드러웠던 이 승차감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네, 굉장히 탄탄하게 차를 잡아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조금 급한 코너를 돈다거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했을 때에도 네, 차체의 무게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무게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데도 네, 이 차로 뭐 와인딩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재밌게 운전을 해봤을 때에도 차의 네,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 우와, 차 없었어? 어때? 근데 확 꺾은 거 치고는 괜찮잖아? 되게 안정적인데? 뒷자리 조금 앞보단 아닌 것 같은데 확 꺾은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또 이 차량에는 후륜 조향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코너링을 할 때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할 때에도 네,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좀 재밌게 주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뭐 반응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네, 뭐 답답할 정도는 아니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뭐 컴포트, 노멀,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 스노우 모드까지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승을 하는 동안 네, 폭설이 한번 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 차량은 감사하게도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주셔서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스노우 모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주행을 할 때에도 일단 왠지 모를 마음의 안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보시면은 전문가 모드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주행 모드에 맞는 화면을 이렇게 클러스터에 띄워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스펜션의 레벨도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의 세부적인 설정들이 연동되는 게 정말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갔을 때에는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조 기능부터 라이트, 그리고 ACC, 구동장치, 그리고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보여드릴 때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좀 어두운 터널에서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우디랑 폭스바겐 짱이네요. 그리고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기암급 차량답게 많은 주행 보조 장치들과 안전 보조 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기능은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일 텐데요.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차선 중앙 유지와 차간 거리를 모두 유지해주는 트래블 어시스트를 켜놓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보니까 차선 중앙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차간 거리도 정말 잘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가속과 감속을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홍천을 다녀오면서 100km 넘게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몸의 피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트래블 어시스트도 일단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굉장히 덜어주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까 실내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사지 모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좀 조작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 볼스터를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허벅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조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기본적인 착자감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해서 굉장히 몸이 편안하고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승 기간 동안 이 투아렉 차량을 620km를 주행했는데요. 평균 연비는 10.5km/L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연비는 제가 강원도를 고속주행을 다녀오고 나서의 연비고, 그리고 시내에서 좀 탔을 때는 9.7 정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유류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비도 가솔린 모델 대비 좋기 때문에 아직 디젤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투아렉 디젤 차량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투아렉을 시승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 차의 가격을 듣고 좀 많이 놀라긴 했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1억 99만 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폭스바겐의 이미지와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가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웬만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차량들도 고려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실제로 타보고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아렉은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일단 승차감도 정말 인상적이고요. 승차감 정말 좋아요. 승차감 정말 좋고,
그리고 주행 질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지만 의외의 정숙성과 그리고 꽤나 괜찮은 주행 성능 덕분에 차를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만족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폭스바겐이라는 그 브랜드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1억이라는 가격이 조금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차 자체로만 봤을 때는 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폭스바겐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Q7과도 비교해도 별로 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브랜드 밸류를 좀 중요시하는, 그리고 남들한테 보이는 걸 좀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투아렉을 시승하면서 현물 기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매년 현물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현물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큰 차를 요청드려서 시승차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부를 한 거는 올해 제가 인스타그램이 수익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8월 달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수익화가 시작이 돼서 12월 초까지 지금까지 정산 받은 금액이 1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부를 통해서 125만원 전부 현물 구입을 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수익금을 전액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부를 다녀와 보니까 최근에 경기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올라서 보육원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기부도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건 사실 그 금액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고 그리고 좀 굉장히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따뜻한 손길을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